변호사는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기 때문이죠. 일설에 의하면 외모가 좋은 용의자는 재판에서도 엄격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매력의 후광 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외모는 순식간에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임톡입니다. 매력만 있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하죠. 오늘은 얼굴보다 표정이, 몸매보다 자세가, 그리고 실력보다 매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자 이케하라 마사코의 매력은 습관이다 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펴낸 곳은 동양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 이케하라 마사코는 잘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외모, 학벌, 능력이 아니라 매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매력이 하나의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매력은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유능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보다 매력 있는 영업자는 5배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연구자는 논문 게재율이 높으며 기업가는 자금 모으기가 쉽다고 합니다. 왠지 금세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동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컴플렉스나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고 갈고 닦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컴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전 애플사의 에반젤리스트이자 현재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강연가로 활약하고 있는 가이 가와사키는 자신의 책 사람을 매료시키다 인류 직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료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조작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매력은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상황과 인간 관계를 변화시킨다. 경의가 예의로, 예의가 친근감으로 바뀐다. 회의주의자와 냉소적인 사람을 신봉자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는 아름다움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외모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가 일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까닭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력적이고 느낌이 좋은 사람은 타인이 보기에도 함께 일하고 싶고 설득력 또한 많습니다. 타고난 미인이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외모나 행동을 매력적으로 가꾼다면 타고난 미인과 같은 수준의 외모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모 프리미엄과 반대되는 뜻으로 외모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오해하여 일어나는 비극을 의미하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름다움의 방향을 착각하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아름다움은 분명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공감받는 매력과 남성의 흥미를 끄는 매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성별에 따라 끌리는 매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욱 이성적인 매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과 원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매력이 아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는 매력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삶의 방식이나 존재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는 말보다 태도로 더 잘 전달됩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몸짓을 최대한 의식해보고 평소에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도 돌이켜보세요. 그 안에 어떤 공포와 불안이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카디 교수는 몸짓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 힘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을 바짝 움츠려 약한 자세를 취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짓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자꾸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때로는 불쾌해집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하는 말.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고. 이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매력이고 또 하나는 외적 매력입니다. 후자에는 외모, 몸짓, 아우라 등이 있는데 그중 아우라는 존재감을 뜻합니다. 외모와 몸짓의 아우라까지 겸비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는 자신을 제쳐두고 상대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배려의 아우라가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아웃풋을 하는 것보다 인풋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편이 리스크도 없고 실패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매력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벚꽃은 만개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달은 보름달이 가장 운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에만 끌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꽃과 기울어가는 달을 보며 쓸쓸함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뜻 시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도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연약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겁니다. 제가 만난 해외 여성 리더들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매력 이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력도, 아이도, 파트너도 손에 넣었고 인생을 즐기는 마음과 시간의 여유도 있어서 가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매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줍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매력이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것이죠. 게다가 그 아름다움은 퇴색되지도 않고 누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그 힘이 막강해지고 때로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혼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저 자신도 이제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를, 어깨에 힘을 빼고 살아갈 수 있는 조직과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인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